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알아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간밤장은 굉장히 기분 좋게 1%대 상승세를 시원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추가 부양책이 진척을 보였기 때문인지 일단 한 달 반 만에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시장이 올라갔다라고 분석해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한 건 분명합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직접 또 초대를 한 거 아닙니까? 미국 산을 보면 좀 만나자 얘기하면서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만나갖고 뭐 협의를 했다고 하고 조금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사인은 한 것 없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기대감은 분명히 살아있겠고요. 분명히 그런 소식은 계속 나왔지만 또 반대로 무산되거나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그러면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오하이오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다 얘기했지만 결국은 백신이 나와서 이제 맞히기 시작한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영국에서 처음 맞을 때 91살 먹은 할머니 그 주사 맞는 거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대감이죠. 분명 이런 좋은 소식 그런 기대감과 반면에 상대적으로 여전히 코로나는 확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저만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 나와도 맞겠다는 사람이 30% 초반인데 미국은 이제 겨우 지금 50% 될락말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중요한 건 3대 지수가 다 오늘 올라갔습니다. 같이 올라간 건 모처럼이죠. 닷새 만입니다. S&P 500이 1.3% 올라가서 닷새 만에 올라갔고요. 나스닥은 종가 기준으로 12,595포인트.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으나 지금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분명히 조금은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웨델 어소시에이트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오너나 마치 CEO인데요. 이미 산타 랠리에 지금 들어서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연말까지 늘 주시장이 강했던 트렌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있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바로 이 부분은 제가 어저께도 그림 한번 보여드렸던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공교롭게도 과거 70년의 역사를 보면 딱 제가 화살표를 집어넣은 것이 12월 15일이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고해 그리고 쭉 올라갔다는 것인데 물론 이게 경험일 뿐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혀 반대 주장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면 캐너코드 제니어트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산타랠리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주가 하락에 대비해야 될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뚜렷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현재 S&P 500기업, 당연히 500개 기업이죠. 여기서 76, 그 76%, 그러니까 10개 중에 8개 정도는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평가를 보면 극도로 과매수된 상태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과매수는 과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만 언제라도 차익 실현하는 심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분이 10% 이상의 큰 조정이 아니라 7, 8% 정도의 하락 조정 이 정도에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버코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조정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지금 상대적으로 11월에 워낙 많이 달렸거든요. 그리고 11월에 했던 재료가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인데 11월 달에 올라갔던 재료 그 이상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물론 긍정적인 소식을 보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도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 지나치게 빠른 반등, 고용 부진,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현재는 진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 어쨌든 일일 확진자 수는 점차 더 늘어나고 있고 이제 뉴욕시에서도 크리스마스 이후로 전면 재봉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어떻게 우리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앞서도 연말까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연말엔 건 큰 의미가 없죠.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아주 단기적으로 보는 보다는 내년 후년까지
특히 요즘은 동학개미도 마찬가지, 서학개미 마찬가지 이제 장기적으로 저축 삼아서 주식을 늘리는 분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큰 틀에서 보면 내년에 보면 여전히 주시장에 대한 긍정적으로 보는 증권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평균 인상은 내년에 4,000포인트 이상을 S&P 500 기준인데요. 4,000포인트 이상을 긍정으로 좀 내년 연말 지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는 제가 며칠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제일 높은 곳은 JP모건이 오늘 현재 4,400까지 제시하면서 제일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기준입니다. 아주 불리시한 경우 4,800까지도 JP모건이 얘기하고 있는데 평균 베이스를 4,400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CT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 수준이거든요. 조금 올라가는 3,800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는 거는 주식 투자자들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주식 비중을 최근에 빠른 속도로 올려놨다는 겁니다. 한편에서 보면 현금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이거는 여기 들으신 뉴스 보시면 계시겠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한 달에 2번씩 전 세계 펀드 매니저에서 설문조사랍니다.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건데요. 현금 비중이 4%까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11월 말에 조사했을 때도 4.3이었는데 또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비중이 4%면 얼추 2013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현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참고적으로 보면 올 봄에 주가 엄청 떨어졌을 때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 때문에 그때 6% 수준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금이 많이 줄어들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전형적인 매도 시그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다만 전체적인 것은 올해보다 내년이 좋다고 보지만 일부에서는 이렇게 여전히 좀 숨고르기 하는 주장도 있고요.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작년 말지수보다 아래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주요 IB 중에서는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가는 사람은 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정 또는 상승 요 정도로 네네. 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그 가운데서도 이제 어떤 또 종목들이 올라줬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주역은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이 이제 내년에 이 아이폰 생산량을 30%가량 늘리겠다라고 전했는데 아마도 아이폰 12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 아이폰 12는 나오기 전부터 핫 이슈였죠. 어찌됐건 아이폰 6 플러스가 나왔을 때 이후로 최대로 교체 수요가 좀 높을 거다. 특히 미국은 거의 최고 수준이고 앞으로 12개월 동안 스마트폰을 바꾸겠다는 사람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78%, 미국 같은 경우도 46%, 역대 최고 수준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초기 물량 같은 경우에도 어찌나 아이폰 6나 6X, 그러니까 대형 화면 나왔을 때 그 전까지는 작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삼성의 갤럭시 노트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히트 쳤던 건데 그때 이후에 최대 물량이 나올 것이다. 이걸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거기다 5G도 맞물려 있던 거죠. 새로운 어떤 통신망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도 전망들이 엇갈렸고 그래봤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여전히 $80 수준을 얘기하는 거가 그래봤자 주가가 다 좀 녹아져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과 극의 의견이 있는데요. 이번에 아이폰의 그 12에 대한 물량 내년도 생산 계획을 자체를 좀 올렸다는 얘기가 니케이에서 보도를 했는데 니케이 스스로가 아이폰에 애플에 전화 건 것이 아니라 뉴스를 제가 다 읽어봤더니 대만에 이제 소식통이 있다는 거죠. 대만에 공급업자들 뻔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소식통을 이용해서 내년에 상반기 물량을 9,600만 대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아이폰 12라든가 기존 모델 아이폰 11, 그리고 아이폰 SE 모델 있죠, 작은 거요. 그걸 포함해서 30% 정도 늘릴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의 부족 현상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부품 관련주들도 아마 좀 상당히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을 얘기하는 사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내년 전체적으로 보면 2021년에 2억 3천만 되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 여하튼 올해보다 20% 정도 더 팔릴 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대기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거로 알려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평균 6주 정도 걸린다고 알려지고 있죠. 아이폰 프로 12 그리고 12 맥스요. 그게 이제 6주 정도 걸리는 것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예상보다 아주 많이 지금 그쪽에 집중되고 있고 객단가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에서는 이 뉴스에 대해서 그 코멘트를 안 했습니다. 노코멘트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웨드부시나 몇몇 회사는 벌써 이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면서 아이폰 12에 대한 강한 수요를 확인했다는 정도 멘트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가격은
애플이 이렇게 5% 올라가기도 좀 모처럼이거든요. 5.01%가 딱 올랐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좀 없었죠. 네, 이 가격은 9월 초 이후 최고고요. 여태까지 보면 네 번째로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이게 고점 135, 140 갔을 때는 막 이제 주식 분할했을 때 가기 때문에 상당히 오버가 슈팅이 됐던 거가 되겠고요. 아마 종가 기준 사상치 효과를 한번 시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애플이 아이폰 그 1세대를 내놨을 때부터 썼었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12까지 나온다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매년 이 신기술을 더해가지고 이 새로운 기기를 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이폰 100까지 나올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네. 애플을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애플 말고도 제너럴 일렉트릭도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저 제너럴 일렉트릭은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사실 제너럴 일렉트릭 하면 지금이야 지금 가격도 지금 불과 올라봤자 11달러고 10달러고 그러니까 수년장 2년 동안 지금 10달러 아래였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이게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인데요.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윌치라는 분 많이들 들으셨던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전설적인 경영인, 최고의 경영인.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정말 어저께 어렸을 때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집에 가니까 저희도 집사람도 그 말도 몰랐냐고 저한테 뭐라 그러던데. 아, 라떼는 말이야. 라떼 네. is a horse. 네. 네. 저 때는 말이죠. 진짜 저 때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그 유학생활 했을 때 보면 네. 누가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입사했다 그러면 동네에서 잔치했던 분위기입니다. 오. 그만큼 제너럴 일렉트릭이 전 세계 최고의 회사였고요. 이게 20년 전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1위였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이자 우리로 보면 다국적 복합체죠, 완전히. 그래서 산업재를 비롯해서 모든 것에 다 했던 거죠. 아마 그래서 집에 부모님도 다 아실 텐데요. 지금이야 다들 이런 게 있었냐 하지만 예전에 보면 냉장고 있죠. 네. 냉장고, 세탁기, 제너럴 일렉트릭 쓰시면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였던 건데 지금은 달랑 몇 개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전기, 발전소 얼비 들어가고요. 비행기 엔진 들어가고 이제 완전 산업재하고 갖고 구조조정 완전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던 차에 주가 하여튼 어찌됐건 작년 말부터 지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아주 싸지만 아래부터 올라간 거 보면 지금 더블이 올라간 100%가 올라간 주식인데 지금 이게요. 네. 뭐 당연히 예전에 다우 30에 분명히 들어가고 있죠. 시가총액 1위를 했던 회사니까요. 모건 스탠리가 오늘 8.5에서 11달러를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41%는 무려 올렸고요. 도이치방크도 무려 44% 올려서 13% 올려놨는데요. 내년도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이 되고 그러면 다국적 산업체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의 사업 환경이 좋아질 거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 관계가 다소라도 개선되면 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그림 하나 소개해드렸는데 이 회사는 매출이 그냥 꾸준히 10년, 20년째 줄어드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다 구조조정하고 매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 돈 되는 사업만 줄여놨는데 올해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얘기 나오는 거 보잉 같은데 납품하고 이런 거죠. 이제 스스로 되는 것들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매출이 나니까 당연히 이익을 줄어들어야 되는데 최근 들어 보면 이제 이익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돈 안 되는 거다 사업은 날리고 적극적인 구조조정하고 직원들도 이제 뭐 조정하다 보니까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주가와 주당 순이익을 보여드릴 텐데요. 주가는 이제 아래에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주당 순이익이 먼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랬네요. 많이 올라갔네요. 네, 이런 거가 이제 주가에 모멘텀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 좀 공부해 보시면 워낙 이제 싼 주식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관심 갖고 한번 스터디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 들어서 주당 순이익을 통해서 주가 모멘텀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기타 특징주도 한번 봐야 될 텐데요. 먼저 바이두와 뭐 메드트론이 그다음에 추이 등이 올라와 있는데 네. 바이두가 이제 전기차 개발 계획을 밝혔다고요. 바이두는 쉽게 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네이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사실 이게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바이두가. 그리고 엄청난 거대 그 자이언트 기업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거대 공룡 네이버 같은 건데요. 이게 사실 똑같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사실 자동차 메이커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자율주행하면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제 현대차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발전된 곳 중 하나는 서울대학이 있고요. 네. 서울대학 뭐 당연히 연구기관이 되게 있고 하이스트 이런 데 발전돼 있고 삼성전자가 엄청 발전돼 있고요. 또 하나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네이버의 전기 그 자율주행차 이런 거 사진은 금방 검색하고 뉴스 나오는데요. 딱 바이두도 똑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이두가 여기서 하나를 선언한 거죠.
전기 자동차도 이번에 자기가 직접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일단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오늘 당연 주가가 급반등했는데 이건 무슨 개념이냐면 여러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전기차는 만드는 곳이 엄청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크게 설비나 이런 것들은 외주를 줘도 되고 그냥 하면 됩니다. 가장 핵심은 뭐 두뇌거든, 두뇌. 그러니까 네. 두뇌를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쉽게 해서 얘네들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가능성을 떠나서 네이버도 전기차를 하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의 흐름이었다라고 그냥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메드트로닉은 저희도 한번 저희가 그 무작정 따라하기 때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메드트로닉이 없으면 의료기기인데요. 이게 없으면 뭐 수술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모르지만 여러분들 주위에 의사 선생님 그리고 간호원 선생님들 보시면 그리고 또 생명공학 공부하셨던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메드트로닉이거든요. 네. 그래서 메드트로닉이 여하튼 모건스탠에서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를 상향시켰고 목표 주가 상향해서 오늘 주가 지금 제법 올랐고요.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저희가 이제 올해 주목한 또 트렌드가 결국 반려견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이번 그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260%가 그 시장이 커졌습니다. 와. 작년 대비. 그러니까 추이가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 그 시장 자체가 이번에 온라인 주문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대비 이번에 사람보다 자식보다 강아지한테 더 많이 선물 줘줬다.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는데 뭐 사실이 되겠죠. 그리고 디어 같은 경우에서 오펜하이머에서 디어에 대한 매수견도 내린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사상 최고가를 랠리를 가져왔고요. 하나만 더 잠깐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저께 진로그룹 다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주가 진로그룹은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 리얼터들, 그러니까 부동산 하는 분들의 그 영역을 이제 뺏어가는 것들인데요. 또 하나가 이제 카바나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 말씀드리는데 카바나는 이제 온라인 모바일이라는 플랫폼 온라인 마찬가지로 기반으로 자동차 딜러를 하는 겁니다. 자동차 딜러를 네, 하는. 네, 물론 이 중에서 자동차 딜러는 미국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법인데 법적으로 온라인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주마다 약간 다른데요. 그래서 신차는 아직 못합니다. 신차는 그래서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지금은 모든 자동차, 오토몰이라는 곳에 못 들어가고 해봤자 백화점에 들어가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카바나가 지금 일부 주를 중심으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거기서 자동차를 중고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목받는 기업인데 오늘 주가가 또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였네요. 제가 안 그래도 카바나는 그 외신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중고차 시장이 커지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네네. 또 되게 신기했던 게 중고차를 이렇게 자판기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검색해 네, 보시면 특이했던. 구글이나 보시면 카바나의 모습 보시면 그 자동차 자판기 같이 했는데 그게 제가 알기에는 그게 댈러스에 있는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희 동네인가요? 예, 네. 예. 한번 놀러 가면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함께 이항희 의원님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